130을 딱 들었을 때 그때 말씀했던 게 소리가 굉장히 편안하고 제 표현으로 그때 사진보다는 약간 유화를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 느낌, 귀에 편안하면서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느낌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요. 대신 230으로 올라오면서 소리가 약간 벌크업 됐다? 힘이 좋아졌다? 어떻게 보면 확실히 좀 웨이트를 하고 왔나? 약간 이런 느낌? 안녕하세요. 솔리아 주차장 조 팀장입니다. 팀장님, 네. 일단 저희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요. 그쵸? 네.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뭐 바빴던 것도 있고 뭐 직원들 이제 뭐 개인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되면서 네. 사실 다 핑계고 게을러졌습니다. 저희가 어찌됐건 뭐 저희를 사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건 저희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구독해주신 분들한테 이런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구독자가 다른 데보다 좀 약하지만 그래도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좀 나태해졌습니다. 자, 어찌됐건 자, 조조의 기묘한 오디오 모험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사실 뭐 여기 딱 보시면 아시긴 하겠지만 올해 2023년도 4월 정도로 기억을 해요. 영국의 리크 스테레오 130 제품을 저희가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 올렸던 제품 중에서는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핫했어요. 맞죠? 근데 그렇기도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판매를 같이 하고 있는 판매점이다 보니까 실제 판매량이 많은 제품이에요. 정말 많이 판매되는 그것도 제품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엄청 핫하기도 했어요. 조회수를 보면 저희도 체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촬영을 했었던 스테레오 130의 상위 버전이 나왔죠. 사실 이것도 좀 늦었어요. 이미 다른 데서는 다 올리고 했는데 저희는 저희만의 색깔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어찌됐건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테레오 130의 후속작이 아닌 상위 버전. 후속작이면서 상위 버전이죠. 후속작이면서 상위 버전. 자, 리크의 스테레오 230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조의 기묘한 오디오 모험 출발할까요? 가보시죠. 가시죠. 제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스테레오 130을 이제 영상을 촬영할 당시에 브랜드 히스토리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 혹시 이제 스테레오 230만 또 신규로 새롭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아무리 제가 천천히 재미있게 읽는다 하더라도 저희 편집하시는 감독님께서 이거를 2배속으로 돌릴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4년 헤럴드 조셉 리크에 의해 탄생한 브랜드이며 1930년대 수석 엔지니어 테드 애슐리와 함께 홈오디오 시장에서 자리매김을 시작하여 스피커, 턴테이블까지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브랜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1940년대 후반 전시 폭격으로 공장이 파괴, 그리고 다시 공장을 설립하고 이후 제작한 TL12, 진공관 앰프까지의 성공, 그리고 후속작까지 성공과 함께 FM 튜너, 리크 샌드위치 스피커의 성공까지 많은 업적을 남겼고 1963년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던 스테레오 130의 모티브인 스테레오 30을 발매하고 이 제품이 큰 성공을 거둡니다. 시간이 흘러 1969년 회사가 매각되고 헤럴드 조셉 리크는 은퇴를 하게 되었고 2020년 헤럴드 조셉 리크의 113번째 생일이자 최초 창립한 회사의 84번째 생일날 리크 스테레오 130을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스테레오 230을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리크 같은 경우에는 1세대 오디오 브랜드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굉장히 그 영국 오디오 파일들한테는 향수가 많은 그런 오래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헤럴드 조셉 리크라는 사람도 그 소리를 내는 기계가 아니라 이제 사운드 엔지니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죠.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굉장히 오디오사에서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리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공관 시대에서 TR앰프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진공관에서도 그렇고 TR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브랜드인데 오랫동안 이제 브랜드가 명맥이 끊겨 있었죠. 그렇죠. 그러던 게 이제 그 재발매 신호탄으로 스테레오 130이 발매가 됐던 거고 또 이게 굉장히 이렇게 오래 비어있던 브랜드에서 갑자기 제품이 나왔을 경우에 시장 반응이 호의적인 경우가 많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리크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테레오 130이 뭐 국내에서도 굉장히 크게 인기를 얻었지만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이제 그 IAG 그룹에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아무래도 브랜드의 네임 밸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품질의 퀄리티로 이제 그 그룹 산하에서도 굉장히 고품질로 제품 제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국내 버전으로 살짝 좀 바꿔서 말하면은 인켈이 명맥이 쭉 끊겼다가 다시 인켈을 만들었는데 이 인켈이 국내에서 엄청 성공을 거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인켈을 아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환호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파이 전성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아남, 인켈, 태광 이런 이런 건데 리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영국에서는 그런 향수의 브랜드가 아닐까. 그런 게 많이 이제 묻어 있을 거라고
지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이제 저희가 외관을 소개해드릴 건데, 네. 자, 외관은 저희 팀장님께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앤틱한 느낌이에요. 우드 케이스로 쌓여 있고요. 자, 전면을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동그란 인풋 노브가 있고요. 그 옆에 베이스 조절 노브, 다이렉트 버튼, 트래블 조절 노브, 밸런스 조절 노브, 볼륨 노브, 5.5파이 헤드폰 출력 단자와 전원 버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뭐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아무래도 밸런스 조절, 아날로그로 돌리는 이제 밸런스 조절 노브가 요새는 많이 안 보이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후면을 보시면은 MM 포너가 지원되는 포너 입력 단자가 있고요. 그 옆에 두 개의 RCA 입력 단자, 프리아웃 단자, 스피커 출력 단자, 코엑시얼 광 출력 단자, 코엑시얼 광, HDMI ARC, USB-B, 업데이트 전용 USB-A 타입 단자, 디지털 입 출력 단자가 장착되어 있고요. 트리거 인아웃 단자, 전원 온오프 스위치, 전원 플러그 단자가 있습니다. 브랜드 히스토리와 외관을 끝냈는데, 저희가 사실 오늘 컨셉을 살짝 말씀드리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스테레오 130 동생이 이제 찬조 출연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갈 길이 좀 많으니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 탐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외관 비교예요. 저랑 가까이 있는 이 제품이 스테레오 130, 이 제품이 스테레오 230 제품이에요. 자, 첫 번째는 역시나 뭐 이뻐요. 디자인이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전면에 이제 그 스테레오 130, 230 모델명이 적혀 있는데 그거를 안 보고 정말 앞에만 딱 보면 사실 전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저도 이거 처음에 브로셔 보고 이제 CDT랑 두 개 쌓아놓은 거 보고 이거 뭐가 바뀌었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뭐 스테레오 230 역시 130처럼 앤티크한 디자인이 정말 이쁘다. 정말 가구화가 잘 됐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이 우드 케이스는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질렸다고요? 진리인 것 같아요. 진리. 저는 순간 저 질렸어. 그런 줄 알고 이상하다 이랬는데 그렇죠. 진리. 자, 그러면 두 제품의 외관 설명을 드려볼게요. 크기를.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제품 표기에 뭐 나와 있는 수치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2mm 정도 차이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실제로 실측을 해봤을 때는 사실 차이는 없고 뎁스에서만 차이가 있었는데 스펙 있는 거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스테레오 130 크기는 326, 146, 276 이렇게 돼 있어요. 스테레오 230은 328, 147, 4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 세로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뎁스가 많이 길어졌어요. 제가 봤을 땐 뎁스가 길어서 장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단점이 뭐냐면 이 제품의 형제 제품 있죠. CDT. CDT가 사실 이 스테레오 130이라는 외관이 똑같아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탁 얹혀놨을 때 일체감. 일체감이 너무 좋았는데 230은 사실 그거 포기해야 돼요. 그 부분이 살짝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앞에서 봤을 때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공간만 뭐 나온다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네, 외관을 이제 하늘에서 보일 수 있는 부분에서 놓게 되면은 130보다는 살짝 아쉬울 수 있다. 근데 오히려 렉을 넣었을 때 약간 그런 게 이게 실제로 좀 긴 편이에요. 이 상품은. 그쵸. 길죠. 그러니까 이제 파워 케이블이나 스피커 케이블 할 때 공간이 좀 타이트해질 수는 있습니다. 또 그런 또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전면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후면을 보시게 되면은 달라진 점은 딱 두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내장된 부분 말고요. 외관으로 봤을 때 달라진 점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딱 보면 누구나 아실 거예요. 스피커 바인딩 포스트 재질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게 바뀌었고 하나는 스테레오 130에 없었지만 스테레오 230에 새롭게 도입된 단자가 있어요. 뭐죠? HDMI ARC 단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요게 좀 바뀌었고 대신에 이제 그 OPT 단자가 하나로 줄었습니다. OPT 단자 하나로 줄었군요. 이건 내가 몰랐어요. 진짜로. 진짜 몰랐어요. 좀 더 실용성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요새 이제 광출력이 안 되는 기기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230 배열이 좀 더 현재 상황에서 쓰기는 더 편리합니다. 어찌됐건 달라진 점은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스테레오 130에 들어가 있는 요 단자가 조금 더 빈티지스럽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팀장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근데 아무래도 230 단자가 좋죠. 이제 고급 케이블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쓰기 위해서는 좀 더 안정적이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요 130은 130 단자는 일단 단점이라기보다 이건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두꺼운 말굽 단자는 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뭐 그거 말고는 없네요. 그렇죠. 두꺼운 말굽 단자는 스테레오 130은 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 요거는 아마 좀 구매를 고민하셨다 하시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하나가 있다. 무게.
그렇죠. 무게가 정말 확연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130은 저희가 뭐 제품 입고 때도 들어보고 제품 출고할 때도 들어보고 뭐 130을 들 때랑 230을 들 때랑은 무게 차이에 있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느껴져요. 뎁스가 이만큼 길어진 만큼 부피는 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안에 내부 부품이 아무래도 좀 훨씬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키워드, 강화된 하드웨어가 있어요. 예. 자, 팀장님이 사실 여기서는 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은 이 제품의 크기, 네. 즉 뎁스랑 이제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긴 하죠. 예. 첫 번째는 DAC예요. 스테레오 130 DAC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S 9018 K2M 최대 지원되는 건 DSD 251까지 지원이 되고요. 예. 스테레오 230 같은 경우에는 ESS 9038 Q2M 최대 DSD 512까지 지원이 됩니다. 예. 좀 더 이제 고급 스펙의 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AC가 좀 강화가 됐잖아요. 예.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엄청난 차이가 느껴진다? 뭐 이 정도면 그냥 뭐 받아들일 수 있다? 좀 뭐 아쉽다? 뭐 여러 가지 개인 의견이 있잖아요. 예.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DAC 칩이 그러니까 스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소리에 뭐 무조건 칩이 좋아졌다고 소리가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스테레오 130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빌트인 DAC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DAC 칩 외에 이제 뒤에 아날로그 단이라든가 이제 앰프와의 연계 같은 모든 부분이 고려됐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스테레오 230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이제 고스펙의 최신 칩이 들어가 있는 건데 130 소리가 나쁘지가 않다 보니까 USB 입력 시에 뭐 어마어마하게 음질 상승이 있다 그런 건 사실 못 느꼈어요. 둘 다 좋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예. 저도 테스트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스테레오 130에 들어가 있는 DAC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거리는 너무 많아요. 아니, 스펙적으로 봤을 때 이거보다 더 안 좋아도 음질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DSD 파일이라든지 뭔가를 갖고 있을 때 이거를 즐길 수 있는 얘가 이제 조리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 칩만으로 사실 충분하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아마 이 회사에서도 많은 고심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 상위급으로 내놔야 되는데 예. 똑같은 DAC를 쓰기에는 조금 그렇고 예. 그냥 좀 한 단 위급 쓰자 그냥 9038 쓰자. 딱 그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리크 스테레오 130을 오래간만에 다시 시장에 발매를 했을 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이제 튜닝을 한 제품인데 이제 이거보다 상급으로 이제 제품을 내보내야 되다 보니까 뭐 이미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거여서 더 좋은 걸 쓰자라는 식으로 해서 올라간 거지 뭐 이거를 뭐 기존 130의 음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230에 좀 더 좋은 부품을 넣었다 이런 컨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블루투스예요. 스테레오 230은 지원되는 코덱이 SBC, AAC, aptX까지는 동일하고요. 추가로 aptX LL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aptX라는 코덱은 이제 블루투스 버전이랑은 관계가 없는 거고요. 이제 그 블루투스 신호로 들어온 데이터를 어떤 코덱으로 처리를 하느냐 그래서 음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또 여기 나오는 aptX LL 같은 경우에는 aptX 로우 레이턴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 블루투스 스피커로 영화 같은 걸 볼 때 화면이랑 소리랑 이제 약간 딜레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 로우 레이턴시 화면과 영상의 그 딜레이를 줄여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크율을 좋게끔 하는 그런 건데 예. 사실 이거는 저희가 뭐 단순하게 스마트폰이랑 페어링을 하고 소리랑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예. 뭐 AAC 코덱으로 하던 아니면은 뭐 aptX로 했을 때도 딱히 뭐 싱크가 굉장히 밀린다, 안 좋다라고 느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확히 뭐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향상이 됐다라고 거론하기에는 조금 확인된 바는 사실 없기는 해요. 하지만 이 부분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레오 130에서도 완성도가 높은 블루투스가 들어가 있던 거고 230으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좀 더 좋은 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스테레오 130도 그렇고 230도 그렇고 두 제품 다 이제 AB 클래스 예. 제품인데 네.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D 클래스 제품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예. 그리고 사실 D 클래스도 어마어마한 발전을 거쳤기 때문에 뭐 깡통 소리 과거에 이제 막 말씀드린 깡통 소리 이런 건 없는데 네. 최근 들어 이제 D 클래스 앰프들이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간만에 이제 표현하는 AB 클래스라서 뭐 반갑게 맞이해주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품 컨셉상도 아무래도 레트로니까 AB 클래스가 잘 어울리죠. 그쵸? 예.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퀄라이저예요. 이퀄라이저 사실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저희가 스테레오 130 때도 뭐 이퀄라이저는 이렇게 쓰시면 좋다라고 네. 말씀드리려고 그냥 쉽게 그냥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팀장님이 뭐 이퀄라이저에 대해서 이럴 때 이런 기능을 쓰면 참 좋다 네. 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잖아요.
공유 좀 해주시죠. 사실 여긴 이퀄라이저가 그냥 트래블과 베이스 조절 가능한 저음과 고음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 옛날 앰프에는 다 기본이었어요, 이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스피커 기술이 그렇게 발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스피커나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 스피커에서 좀 더 저음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소리가 먹먹하면 고음을 좀 더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앰프가 기본 사양으로 트래블이랑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오디오가 발전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오디오가 이제 하이엔드화 하면서 그러니까 회로를 단축해서 이제 음질에 관계없는 부분을 최대한 빼서 그 신호의 순도를 높인다는 개념에서 많이 사라져가는 추세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있으면은 상당히 편리하긴 해요. 내 환경에서도 이제 좀 뭐 저녁에 조용히 듣고 싶을 때는 좀 저역을 좀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제 그럴 필요성도 생기고 또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그때그때 내 매칭하는 스피커에 따라 가지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고 또 요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냥 가운데로 놓는 거 말고 이제 다이렉트 모드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아예 이 회로를 거치지 않고 이제 바로 들어오는 신호 그대로 증폭이 되는 그런 모드도 있는데 굳이 다이렉트를 안 키더라도 뭐 그 다이렉트를 켜고 껐을 때 소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리의 영향을 최대한 덜 미치도록 트래블이랑 베이스 회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도 이퀄라이저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그러신 분들이 사실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고 싶다 하시게 되면은 그냥 뭐 고민할 거 없이 다이렉트 버튼 눌러 쓰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좀 내가 효율적으로 재밌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절하시면 되고.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특히 리크 E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트래블이랑 베이스 조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굳이 이거를 피해야 할 이유도 없고 음질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운드 그리고 스피커 매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리크 스테레오 230 어떤 컬러를 갖고 있는 앰프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컬러라기보다는 소리가 굉장히 자극이 적어요. 자극이 적고. 예. 이제 아무래도 모스펫이 들어가 있는 앰프다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좀 편안한 편이고 쨍쨍한 그런 느낌보다는 좀 오래 들었을 때 좀 귀가 피곤하지 않고 굉장히 좀 소리가 감성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앰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테레오 130 편에서도 이제 구수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저도 사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구수하다는 느낌인데 이게 마치 좀 잘못 전달이 되면은 굉장히 막 올드하고 해상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구수함은 사실 그 팀장이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일맥상통해요. 뭐냐면 자극적이지 않고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은 이 앰프는 쿨앤클리어 사운드는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약간 좀 아날로그틱한 사운드를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고 좀 그런 구수한 그런 것들도 있고 일단 그런 기본적인 그런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크 홈페이지에서 몇 가지 추천하는 스피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스피커들을 이야기 들었을 때 뭐 잠깐 다시 거론해드리면은 뭐 와피데일 린톤 그리고 와피데일 덴톤 그리고 팔콘 어쿠스틱 BBC 스펙 있잖아요. 그런 스피커 그리고 하나가 피에가 였었는데 사실 피에가는 제가 어떤 소리일까 참 궁금하긴 했는데 그 외 나머지 소리들을 좀 유추해보면은 아 이런 스피커랑 잘 맞는구나라고 단번에 사실 캐치가 될 거예요. 좀 그 스피커를 많이 다뤄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거론된 거 말고 좀 요 스피커 잘 맞는다 이건 정말 너무 좋았다 하는 그런 스피커가 있으셨나요? 그 저희가 사용한 제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뭐 이거 말 못할 거 없잖아요. 저희가 테스트를 했던 거고 실제로 다른 오디오쇼에서도 그 매칭으로 사실 사람들이 오신 분들이 엄청 좋아했었죠. 바로 탄노이잖아요. 그쵸. 탄노이 같은 스피커랑도 사실 굉장히 잘 어울리고 직접적으로 처음 해보진 않았지만 로아스 계열 있죠. 이런 제품들이랑도 아주 잘 어울릴 거라 생각을 해요. 아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스피커들과 이제 매칭을 염두에 두고 저는 만든 앰프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 컨셉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뭐 우드 케이스로 되어 있는 북쉘프 계통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연결했을 때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130 때는 와피데이를 소개를 시켜드렸고 탄노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칭을 많이 했고 했는데 제품들과 이제 소리적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 듣기에도. 그리고 저희가 사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뭐 로아스 계열이라든지 자극적이지 않은 스피커들을 쭉 거론하면서 그럼 이 앰프는 그런 녀석들하고만 엄청나게 매칭이 좋은가?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일본 유튜브 영상이었을 거예요. 스테레오 230이랑 포칼이랑 매칭을 해서 듣는 게 있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제공하는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그 유튜버들께서도 이제 이 앰프 혹은 이 스피커는 이런 거랑 좋다 하실 때 너무 그 부분을 좀 맹신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오디오의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꼭 굳이 뭐 이 앰프가 물론 잘 어울리는 건 맞는데 이제 새로운 좀 모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포칼이라든지 뭐 그 외에 쿨앤클리어 성향이 짙은 그런 스피커들이랑 매칭해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아니 이 앰프 자체가 굉장히 뭐 출력도 그렇고 소리 색깔도 그렇고 굉장히 범용적이에요. 어떤 거랑 연결했을 때도 뭐 사실 뭐 소리에서 크게 모나거나 막 매칭이 안 좋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없는 앰프라고 생각을 하고요. 앰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막 이 스피커랑 유독 좋은 매칭을 보이는 그런 조합들이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리크는 뭐 한 제품을 굳이 딱 뭐 1순위로 추천을 드린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범용적으로 두루두루 연결하기에 좋은 사운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마도 저희 영상을 보아주시는 분들께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다가오겠죠? 바로 청음 시간. 그렇죠. 청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청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기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당연히 앰프는 이 앞에 보이시는 스테레오 230이고요. 스피커는 저희가 엄선했죠, 아주. 엄선했죠. 하베스. 거와는 다르게. 그렇죠. 하베스. 슈퍼 HL5 플러스 XD 모델 그리고 소스 기기는 하이파이 로즈 RS150B 이렇게 매칭을 했고요. 연결은 150B에서 USB 케이블로 스테레오 230과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이 앰프에서 출력된 소리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오늘 좀 새롭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도대체 왜 하베스랑 했느냐. 사실 그전에 저희가 뭐 덴톤도 했었고 다른 스피커들과도 많이 매칭을 해봤어요. 탄노이도 해봤고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아주 다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탄노이를 하고 싶었지만 이미 탄노이는 다른 그 영상에서 소개된 바가 많이 있었잖아요. 기왕 하는 거 다른 데서 소개하지 않은 매칭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오늘 하베스를 매칭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이번부터는 사실 뭐 매번 이렇게 하겠다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새롭게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은근히 원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뭐냐면은 헤드폰 청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앰프에서 헤드폰 출력단이 있으면은 가급적 저희가 들어보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헤드폰을 많이 써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 표현하는 거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팀장님이 이제 많이 도와주실 텐데 팀장님이 들어보시고 좀 설명을 좀 더 재미있게 해드릴 예정이긴 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아이템이 하나가 보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헤드폰 베이어 다이나믹의 T1 최상급 헤드폰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뭐 그 헤드폰 잠깐 줘보시겠어요? 여기 보이시는 베이어 다이나믹이라는 제품이죠. 테슬라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 거고 베이어 다이나믹의 제일 유명하고 제일 상급 모델입니다. 앞으로 뭐 이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청음을 해보고 좀 이렇다라고 설명을 앞으로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커요. 자, 그러면 뭐 시간 길게 끌 거 없이 바로 그냥 청음하러 가보시죠. 가시죠.
드디어 청음을 마치고 왔습니다. 예. 스테레오 130과 같이 비교를 해서 들어봤고 실제 저희 팀장님은 블라인드 테스트까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이고 재미있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듣는 총평에 대해서는 130과 많이 비교를 해서 하게 되는데 정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 제품의 확실한 컨셉이 뭔지도 알겠고 130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좀 보강된 부분이 있다. 사실 좀 말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오늘. 평소보다는 좀 머리를 좀 들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그러면은 팀장님 의견부터 한번 말씀을 해볼까요? 일단 130이랑 230이랑 소리 성향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제 느낌은 그랬어요. 이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네. 일단 굉장히 완성도 높은 튜닝, 그 리크 사운드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요. 잠깐, 리크 사운드라는 게 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지난번에 들었던 그 130의 사운드. 자, 조금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이 영상을 230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기엔 사실 무리가 있으니 차라리 팀장님이 조금 좀 유연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130을 딱 들었을 때 그때 말씀했던 게 소리가 굉장히 편안하고 제 표현으로 그때 사진보다는 약간 유화를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느낌, 귀에 편안하면서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느낌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요. 대신 230으로 올라오면서 소리가 약간 벌크업 됐다? 힘이 좋아졌다? 어떻게 보면은 확실히 좀 웨이트를 하고 왔나? 약간 이런 느낌? 그쵸, 뻘컵. 웨이트하고 왔어요. 살짝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저희가 이번에 연결했던 스피커가 하베스 슈퍼 HL5 플러스랑 연결을 했었는데 스피커 사이즈가 좀 있는데 전혀 무리 없이 구동을 했고 저희가 그리고 저희 처음실에 있는 탄노이 대형기랑도 연결을 해봤는데 확실히 힘이 좋아졌다 느낄 수 있었고 지금 이번에 연결했던 하베스 사운드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제 느낌을 좀 설명드리면 사실 되게 일맥상통한데 팀장님의 표현과 제 표현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도 팀장님의 의견에 90% 이상 다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인 사운드, 얘가 갖고 있는 구수함, 제 표현식으로 하면 약간 구수함, 그리고 약간 편안함,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데 팀장님도 이거는 굉장히 공감을 하실 텐데 제가 뭐 올드한 사운드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칫 이게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뭐냐면은 뭐야, 이 해상도가 굉장히 낮아?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30 때도 말씀드렸는데 230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상도는 소리가 뭉친다든지 어디서 빈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전혀 없고 해상도에 있어서는 기본기상 충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구수한 사운드라든지 약간 예를 들면 특정 아티스트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뭐 이문세 음악이라든지 김광석의 음악 이런 거랑은 너무나 잘 맞아 떨어져요. 약간 그런 느낌에 잘 어울리는 사운드 같긴 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히 130과 230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저역이에요. 댐핑. 확실히 130에 비교했을 때 230이 댐핑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출력을 이렇게 키워서 나가는데 당연히 좋아져야죠. 그리고 스테이징감도 많이 넓어졌어요. 이 부분은 확실히 달라진 장점이 있고 제가 이 부분을 어떤 음원을 통해서 확 느꼈냐면 물론 저역이 많은 음원들을 들으면 단번에 느낄 수 있겠지만 고릴라즈 음원에서 이제 온 멜랑콜리 힐이라는 음원이 있는데 그 음원을 처음에 도입부를 보게 되면은 꽤 낮은 저역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저역의 양감이 상당히 많은 음원인데 그 음원을 듣게 되면 확실히 힘의 차이가 느껴진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칫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130은 저역이 굉장히 빈약하고 230만 굉장히 보강이 됐다 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130 역시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갖고 있지만 230에서는 그 능력이 강화가 됐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능력 퍼포먼스가 좋은 선수가 벌크업을 해가지고 이제 다음 시즌에 들어온 거지 기존의 130이 힘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게임으로 따지면 이미 99레벨을 찍었는데 99레벨을 찍고 나서 막 이제 몬스터들을 잡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레벨이 100이 있는 거예요. 아니지. 희귀템을 구한 거지. 희귀템. 그렇죠.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이 스테레오 130과 230은 아주 확고한 컨셉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저 130 들으면서 이거 대편성 들을 때는 그래 조금 아쉽겠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맞아. 230은 그 부분이 보강이 된 것 같아요. 확실히 무대감이 좀 넓어지고 좀 소리에 그 힘이 더 많이 붙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런 분들이 이 앰프를 되게 좋아하실 것 같기는 해요. 뭐냐면 기존의 사운드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좀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어요. 뭐요? 이제 와이프분이 계신데 앰프는 바꾸고 싶은데 그러네. 130 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나는 근데 여기서 아내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약간 그 남녀 차별 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젠더 간의 갈등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시 네. 가족 구성원 간에 네. 오디오에 돈을 쓰기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바꾸고 싶어하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바꾸고 싶어하는 분이 그러니까 바꾸고 싶어하시는 분이 네. 싫어하시는 분의 눈치를 보다가 그런 갈등 없이 조용히 스무스하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네. 스테레오 130을 쓰고 계셨다.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전면만 바라보게 되면 똑같거든요. 꼭 렉에 넣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책상 위에 올라가 있어서 눈치채게 됐다. 근데 이거 왜 달라진 것 같지? 기분 탓이야. 라고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달라진 게 외관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는 앰프가 바로 스테레오 230입니다. 근데 130, 230 확실히 성능 차이는 있습니다. 그만큼 만족도 네.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까지는 컨펌을 받았으나 네. 앰프 컨펌 못 받으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스테레오 230입니다. 네. 네. 저희가 하나 지금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바로 네. 헤드폰 청음. 네. 헤드폰 청음 어떠셨어요? 우선 첫 느낌을 말씀드리면은 네. 확실히 베이어 다이나믹 T1 좋네요. 일단 저희 청음실에 있는 그 헤드폰 단자가 달려있는 제품들은 다 들어보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베이어 다이나믹의 회사 명성 그대로 최상급 제품 뭔가 확실히 차원이 다른 소리를 들려줬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리크 스테레오 230 연결했을 때 뭐랄까 이거보다 더 고가의 제품과도 연결을 해봤고 DAC 같은 경우에는 헤드폰 앰프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도 많다 보니까 뭐 그런 고가 제품들이랑도 연결을 해봤는데 스테레오 230의 헤드폰 단 결론적으로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T1 울려주는데 좋았고 대신 이제 T1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최신 버전이다 보니까 저항이 높질 않아가지고 뭐 그렇게 구동이 어려운 헤드폰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어느 정도까지 파워를 측정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소리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그 레퍼런스급 헤드폰임에도 연결했을 때 뭐 소리의 퀄리티가 딴 제품에 비해서 떨어진다거나 그런 부분 전혀 못 느꼈고 뭐 충분히 이제 고가 헤드폰 가지신 분들도 연결하시면 만족하실 만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죠. 네. 최고의 퍼포먼스를 느껴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헤드폰 앰프가 필요하다. 라고... 그렇게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연결했을 때 일단 유닛을 구동하는 부분, 저역을 표현하는 부분도 좋았고, 네. 뭐 배경에 이제 적막함,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소리가 없어야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네. 적막하게 깔려주는 부분도 그렇고, 네. 제가 들어봤을 때는 뭐 이 정도로도 충분히 구동이 가능하다. 물론 뭐 이제 고가 헤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그에 걸맞는 시스템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굳이 또 시스템 여러 개 늘리기 싫으시면은 이제 스테레오 230 있으시면은 야간에 이제 좀 좋은 헤드폰으로 들어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뭐 굳이 헤드폰 앰프 따로 안 하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스테레오 230 이 제품은 네. 130이 갖고 있는 장점은 그대로 계승을 하면서 네. 확실히 댐핑에 있어서는 예. 일취월장했다. 그렇죠.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예. 헤드폰 출력단 예. 무난하다. 좋다. 예. 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예. 가족 구성원 간에 앰프를 바꾸고 싶은데 스테레오 130을 쓰시는 분께서 앰프 업그레이드를 정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할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느낌. 리크는 역시 리크였다. 디자인에 반했는데 들어보니 실력도 어마어마했다. 뭐 이렇게 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품 청음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조의 기묘한 오디오 모험. 예. 어느덧 저희 모험이 이제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니까 좀 확실히 어색하네요. 어색하기도 하고 네. 힘도 들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야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시스템에서 음원을 들었을 때 이 곡 너무 좋았다. 이 매칭에선 정말 좋았다. 네. 뭐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시스템을 테스트한다는 의도보다는 그냥 왠지 오늘 듣고 싶어가지고 들었던 건데 네.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Don't Know Why. 사실 뭐 저역이 어떠느니 뭐 보컬이 어떠느니 그렇게 말한다기보다 그냥 왠지 생각이 나서 들었는데 기대했던 거 이상의 편안함을 줬습니다, 저에게. 저는 기본적으로 뭐 김광석 음악이라든지 뭐 이문세 음악, 뭐 광화문 연가 뭐 여러 가지를 뭐 추천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은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그런 음원도 충분히 추천해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반 헤일런의 점프를 들으면서 가장 좋았어요. 신나셨나요? 네, 신났어요. 왠지 신났고 네. 그냥 그 음원이 발매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왠지 옛 감성에 좀 젖어들고 싶은데 너무 그 옛 감성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그 신디가 들어간
약간 그렇죠. 좀 펑키한 음악 그런 것도 좀 느껴보고 싶었는데 그런 게 확실히 너무 하이엔드 제품으로 듣는 것보다 좀 약간 이렇게 빈티지스러운 맞아요. 제품으로 들어야 그 맛이 있어요. 네. 그 맛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반헤일런의 점프를 들으면서 아주 신났다. 어깨춤이 그냥 들썩들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조의 기묘한 오디오 모험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조금 저희를 더 반길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